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좀 장기전으로 갈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중앙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좀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초반부터 계속해서 박정환 구단이 좀 리드하고 있는 형세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100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가 진정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기든 또 내일의 결승전 상대도 엿봐야 하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커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이 진행 중입니다. 수순이 많이 진행됐으니까요. 지금 상황 어떤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또 다른 준결승전입니다. 커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 자, 저희가 아주 초반에 보고서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요. 네. 좀 돌들이 어지러워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 바둑도 지금 중앙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커제 구단이 머리를 가리고 있는 저 부분은 사실 돌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중앙 쪽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의 흐름을 인공지능의 판단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한 6대 4 정도의 우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 이야마 유타 구단이 편해 보이는데요. 역시 이런 중앙전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 동안 수순이 좀 진행됐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두었어요. 네, 지금 진행된 수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번이죠. 네, 먼저 중앙을 조여 붙였고요. 지금 그냥 중앙 날일자가 아니라 띄웠습니다.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이렇게 있는 것은 당장에 이제 끊는 수를 결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서 뚫을 수 없다면 흙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뚫어가는 변화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흙이 한 수 부족입니다. 좌상 쪽에 이 선을 먼저 물어봤더라면은 이 반발 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였던 거죠. 네, 반발은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반발 자체가 뭐 꼭 백이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좀 이렇게 몸싸움을 시작했다라고만 알 수 있을 뿐 중앙전에서 좀 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고요. 지금 맞고 끊어간다면 거의 필연으로 이제 맞고 끊어가는 변화가 될 텐데 중앙 쪽에 백돌도 못 살아 있고 좌변 쪽에 흑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뒤에 이제 백이 이것저것 뭐 활용이 많고 아직은 중앙의 흑돌도 요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과연 백이 더 얇은지 흑이 더 얇은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좌우기 쪽을 그냥 이었다면은 박정환 구단도 지금의 흐름이 좀 편하다고 느꼈다는 건데도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데에는 이 싸움이 좀 자신이 있어서인가요? 자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세 판단을 했을 때 뭐 백이 그렇게 많이 좋거나 그냥 쉽게 쉽게 두고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약간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최대한 뭐 서로 둘 수밖에 없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지금 나와 끊는 게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반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네,
네, 중앙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단수는 필연인 것 같고요. 여기서가 이제 흑의 선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여기가 일단 급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지 않았을 때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단수를 당하는 게 양쪽을 모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의 모양이 완전히 이제 구겨지면서 좀 불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급소이긴 한데 이 교환을 해도 흑이 못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기를 치중을 가고 네. 이을 때 이 날일자가 아주 좋은 맥점이어서요. 그 순간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입니다. 흑이 여기를 뚫으면 반대편을 밀고 올라와서 이 안쪽에 흑돌 사활이 조금 걸립니다. 뭐 악수 교환을 전부 다 결행을 한다면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일단 악수에다가 뭐 여차하면 백의 반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정도라면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흑이 이 싸움을 전개하려면 중앙을 뭐 잡거나 하는 정도의 타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진행 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은 어차피 흑이 좌변을 받을 거라면 반대편을 밀고 나서 받는 게 안쪽을 밀고 받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게 사활로도 더 편한 건가요? 사활로는 좀 더 그 근거는 사라지는 면이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백 이런 데 받으면 근거는 조금 사라졌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흑이 돌이 여기에 있을 때에도 사실상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네. 대신 이제 흑돌이 여기 없죠. 그럼 흑돌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낫냐, 여기에 있는 게 낫냐 딱 그 차이인데요. 어차피 받아야 하니까요. 어차피 받아야 한다면 다음에 들여다보고 장문으로 씌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흑돌이 여기에 있는 편이 좀 낫습니다. 들여다보고 단수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당장에 그냥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을 때 어떻게 지키는 게 정수인지는 조금 판단은 어렵습니다. 뭐 젖히거나 빈상각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진행을 예상해 봅니다. 이 밀어가는 자리까지 흑돌이 오니까 생각보다 이 중앙도 흑이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중앙 쪽이 이제는 잡힐 돌이 아니죠.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요. 다음에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는가거든요. 흑이 여기는 젖힐 수 있습니다. 백이 지금 타이밍에 뭐 잡으러 가는 그런 흐름은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세 점이 잡혀 있습니다. 장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백이 이제 여기는 지켜야 될 것 같고요. 흑이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 공격 들어가는 게 이게 되는지 어떤지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들여다보고 끊어서 이 흑돌이 잡힌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뒷공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백이 반발할 수 없고요. 이제는 흑도 뒤로 받아야 되고 틀어 막을 때 들여다보고 느낌은 흑이 될 것 같습니다. 싸움 자체는 아슬아슬하긴 한데 약간 흑 쪽에 부가 있는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두 대국자는 머릿속으로 이걸 그려봐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박정환 구단이 뭐 여기까지는 필연이라고 보고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안 된다고 판단하면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두고 막고 여길 두고 흑이 살 때 이제는 이제 중앙 쪽으로 타겟을 해야죠. 이쪽으로 행마해야지 이 흑돌을 잡으러 가는 행마는 무리입니다. 그것과 아까처럼 여기를 꼬부린 수로
이렇게 젖혀 있는 수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끊어가는 수익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백의 입장입니다. 이 멀리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인 선택은 역시 그냥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두고 그냥 이쪽을 받고요. 네. 여기를 막고 늘고 지금 집으로 어떻게 사는 게 정수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젖히고 살 수 있는지를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득이긴 한데 막아도 최소 뒤에 2점이 떨어질 수 있고 여기는 한 칸 뛰면 못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대략 일감으로는 그냥 흙도 맞고 백이 여기 젖혀 있는 걸 선수로 하고 그러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여기나 여기로 타개를 해 나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살려 나올 때 백이 이쪽으로 또 두면서 이제 연결을 꾀하면서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네.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 여기나 이런 데를 가면요. 궁도의 모양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할 게 많죠. 저는 그냥 이렇게 관전자의 입장, 관전자 모드로 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국자라면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신경을 써야죠. 뭐 일단 당장에 들여다보고 단수 치는 게 득인지 아니면 그냥 중앙 쪽을 결행할 거라면 혹시 그냥 젖히고 있는 게 모양이 좀 낫나? 뭐 이런 판단부터 해서 중앙의 수익기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운 판단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일 것 같아요. 이제 중앙을 젖혔을 때에 대한 변화. 여기를 젖혀서 이 좌측을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를 공략해 들어갔을 때에 대한 변화. 이게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그냥 일직선 공격을 들어갔을 때의 변화여서 백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백이 여기를 끊기 전에 뭐 이쪽을 두고 여기를 끊어서 뭔가 이쪽 활용을 통해서 여기와 연관성으로 이렇게 둘러치고 포획하는 그런 구상도 충분히 지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이 나오기가 좀 꺼려지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요. 여기서는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두 선수 뭐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 바둑계 수익기 그 4대 장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뭐 김지석, 이세돌 구단을 포함한 최소한 제가 경험해 본 기사들 중에 수익기가 가장 강한 그런 선수들. 이 선수들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중앙전에서는 뭐 엄청난 수법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졌다 지어졌다 하면서 깊은 곳까지 수익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저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이 몸을 앞으로 당겨서 생각을 하는데요. 두 대국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대국 모습인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의 저 평범해 보이는 대국 자세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자세를 보이고요. 지금은 판 전체를 보는 것은 좀 계산을 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가장 쉽게 타협을 했을 때 거기서 누가 유리한지
딱 그거를 판단해보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처리하고 나서 그냥 중앙을 타개하는 쪽으로 갔을 때 대략적인 형태의 판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 쪽으로 자세를 고쳐 앉아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박정환 구단은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잡으러 가는 모험적인 길이 있어도 좀 길게 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지 않나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공격 자체는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여기를 젖혔는데요. 지금 아까는 중앙 쪽에서 이제 수익기 싸움으로 가는 진행을 말씀드렸지만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아까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지금의 여기를 비교해 보면 흑돌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 칸 띄고 나서 좌변을 사활승부로 왔을 때 이게 잡히는지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라서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밀고 찔러 들어가도 다음에 또 한번 여기를 받아야 되는 형태이고요. 이 형태에서 흑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단수 치면 아까 같은 형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살았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이 반대쪽에서 공략해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자체 사활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 건너붙이는 반격 이거에 대해서 백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생각할 것도 많고 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백이라면 일단 여기는 그냥 젖히기보다는 느는 쪽으로 여기 들여다보고 단수 치는 교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늘고 흑도 살고 백도 재차 중앙을 살리는 그런 타협 쪽이 최우선으로 떠오르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타협으로 갔을 때 형세는 여전히 비슷한 건가요? 약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아까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같이 진행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막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게 여기를 막는 변화였죠. 젖혀 있고 여기를 받고 중앙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는 이 날일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좀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자리라서 이런 데 두면 이 정도의 타겟이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요. 실전에 일단 들여다보는 쪽입니다. 네. 들여다봤고요. 지금 흑집이 한 58집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백이 집이 훨씬 많네요. 이거는 백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수익기도 아까 어려웠고 그리고 여차하면 뭐 이렇게 뒀을 때에도 그냥 우세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잡으러 가는 변화는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그 중간에 좀 수순을 비틀 만한 곳은 없는 건가요? 딱히
떠오르진 않았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틀어 막은 수로요. 일단 부분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비틀어 간다면 이런 데 아래에 갖다 붙이는 게 떠오르긴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젖히고 안으로 파고들면 여기 단수를 통해서 이제 나와 끊는 걸 노리면서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될지도 의문일 뿐더러 된다고 해도 이렇게 나가고 이거면 많이 득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도 비튼 다음에 이제 이런 수익기를 해보게 되고요. 중앙 쪽도 어느 정도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강하게 두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런 데를 먼저 밀어갔다가는 반대로 상대에게 밀리는 자리를 당해서 네. 아까 보여드린 변화보다도 더 괴로운 형태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백이 집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집만 보면 아까 반면 승부 이상으로 백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흑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추격을 한다면 결국은 덤에 걸리는 정도의 차이겠습니다만 미세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로 집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여기서 좀 더 좋은 자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선 타협을 했을 때 불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타협이 백에게는 옳은 길로 보이네요. 일단 모양으로 보면 흑이 참 있기 싫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단수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면 흑이 이어주지 않고 이쪽을 막거나 이쪽을 막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여다보고 단수가 수순인데요. 반대로 이제 흑이 이런 데를 젖혀서 한 점을 주는 진행이라고 한다면 이 교환이 대학수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흑도 잊지 않고 다른 길이 없나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틀어 막는 변화도 여기까지는 이수를 악수로 만들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 단점과 여기 단점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이게 더 나은지는 어렵습니다. 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있는 게 정수로 보이더라도 다른 게 없나 좀 더 살펴보게 되는 그림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따내면서 단수였지만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한 점의 가치는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더 좋은 수법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은 당장은 잘 안 보이나 봐요. 예전에 그 한국 기사들은 저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양반 다리로 두는 걸 선호하는 기사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저희 때는 연구생 시절에 그 앉아서 대구를 했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장판 연구생실이 위에서.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혹시 그 경험 하셨나요? 저는 네. 그 4층 세대라 아, 네.
여자 연구실이 4층에 있을 네, 때여가지고. 근데 몇 번 올라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의자에 앉아서 대국을 할 때에도 대국이 시작한 뒤 조금 지나면 저렇게 지금 박정환 구단 자세처럼 올라가서 대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면 이제 한국 기사 중에 일부랑 그리고 일본 기사들이 의자 대국보다는 오히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대국하는 걸 더 편애하는 기사가 가끔 있죠. 좌식으로요? 네. 근데 중국 기사는 저 자세로 대국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젖혔어요. 젖히는 수가 위험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젖혔습니다. 뭐 붙이는 수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었나요? 아래쪽이요. 어, 이제 꼬부렸을 때 붙이는 쪽을 말씀드렸었고요. 아, 지금 네. 여기 젖히는 것은 여기 한 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젠 진짜로 봐야겠네요. 아까 한 10수쯤 전에는 이렇게 된다면 그냥 한방 싸움입니다까지만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를 두고 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단수 치고 하나 밀고 이 상황까지 옵니다. 제 느낌은 백이 무리인데요. 아까 이제 여기를 두고 꼬부릴 때 한 칸 띄는 수를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게 아니라 좀 더 강렬한 수를 선택한다면 혹시 이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여기 끊어지는 단점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지키면 백이 여기를 틀어 막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서 이 끊는 걸 방비하고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쳐서 나오는 자세를 만든다면 백이 안 되는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싸움이 안 된다면 흑이 이제 젖히는 게 가능해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수가 이 한 칸 띄는 수인데 한 칸 뛸 때 여기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게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면 괜히 여기 젖혀서 흑돌이 하나 여기 오게 만들면서 중앙 타개라서 득이 없는데 박정환 구단이 일단 평범한 길보단 좀 더 강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의 몇 수는 정말 이 바둑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 평범한 타협의 길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익있게 해본 바로는 젖히고 틀어 막을 때에도 이 교환이 득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칸 띄었을 때 여기를 공략하는 수법이 뭔지도 확실치 않고요. 시종일관 좀 전공법으로 좀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박정환 구단이 갑자기 강공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처리가 끝난 이후에 흑이 여기를 건너붙이는 단점이 있어서 좌변을 공략하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그리고 하나 젖혀두고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에도 방금 전에 수익기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끊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끊는 수가 없다면 지금의 이 젖힌 수가 좋은 수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끊는 게 없다면 결국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대로 이제 이쪽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 교환은 누가 보더라도 백이 아깝죠. 그래서 네,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 박정환 구단은 그 진행이 자체로는 좀 손해 같은데 여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 중앙 사활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좀 도움은 됩니다.
이쪽으로는 좀 아까운 교환 같은데 여기를 보면서 이런 진행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진서 구단은 생각을 해야죠.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수를 완벽하게 꼬집지는 못합니다. 중앙을 끊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백이 날일자를 두면 어쨌든 큰 차이는 나질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수가 완착이라면 이수를 정확하게 꼬집으려면 흑도 여기를 한 칸 띄거나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중앙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여기를 못 잡으면 백의 이수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사활에 대한 수집기를 좀 해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어렵게 두네요. 뭔가 한 군데도 쉽게 정리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네. 두대국자 워낙 그 깊이 있는 수익기를 바탕으로 국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의도한 바를 계속 거스르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수익기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과연 이 저쳐온 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구. 자, 젖혀가자 막아갔고요. 아예 받아서 지켜뒀습니다. 네. 지금 실전에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 호구로 선택을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 수를 꼬집기 위해 비틀어 간다면 한 칸 뛰는 수를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는 그림입니다. 백이 여기 끊는 수가 없을지라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여기를 지켰고 다음에 여기 날일자를 가면 생각보다는 이 교환이 손해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네. 저는 좀 극단적이게 백이 젖혔을 때 연결한 곳에 흙이 붙여서 싸우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여기 둘 때 바로요. 여전사 하시네. 네. 근데 바로 두면 여기를 이제 백도 젖혀서 응수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고 여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가야 이제 끊어가는 의미가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늘었을 때 이쪽으로 쭉 돌파하는 것과 이 중앙을 잡으러 가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약간 흑이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끊어가기만 했지 그 다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공격적인 수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런가요? 네, 이 수가 된다고 해도 저는 무서워서 못 드는 수인데. 네. 좀 전투적이죠. 네. 저도 예전에는 치열하게 두는 수를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동료 기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계속 좌변을 받아야겠죠.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백돌이 뭐 여기 있나 여기 있나는 이사활에는 차이를 주질 않으니까요. 흙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젖혀 있고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두고 흙이 지키면 하나 들여다보고 또 여기 하나 단수 쳐놓는 게 그럼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받으면 여기 꽉 이어서 이제 집으로 지켜내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박정환 구단이 거기서 좀 더 버티는 아예 그냥 승부를 걸러 간다면
이쪽을 젖히고 여기가 잡히지만 않으면 백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 아까 이 그림대로 가고 나서 네. 살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예 젖혀서 흙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잡히지만 않는다면 백의 필승입니다. 아까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까지 꽉 막아서 흙집이 꽤 많이 불어나는 형태였는데요.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역시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뒤따라야지 가능한 선택이죠. 네, 인공지능의 수법을 잠시 좀 컨닝을 또 해봤더니 네. 역시나 이제 여기 막는 것은 당연한 자리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앙을 타개하는데 저의 일감은 이쪽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일감은 여기입니다. 사실 여기는 보고도 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의 일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백이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흙이 뭐 이런 데 붙이는 맥점이 원래 안 되는 자리인데 굳이 여기를 백이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의 일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먼저 단수 교환시키나요? 어쩌면 여기를 막을 때 지금 교환시킨다는 거는요. 여기를 백이 호구 쳐서 반발하는 게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교환을 하나 시켜두고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막아서 흙이 산다면은 지금은 반발 없이 백이 중앙을 지키는 진행인가요? 지금도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로 반발을 했을 때 흙이 받아준다면 이 교환만으로도 여기 있는 수를 끊는 것으로 좀 없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만으로 여기서 큰 득을 받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딱 그 마인드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형세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타협이 됐을 때 바둑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일단 중앙 쪽을 먼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 여기야 원래 백이 걸리라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타겟을 신경 쓸지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좀 중앙을 신경 쓰면서 타겟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대놓고 흙의 공격을 무시해 버릴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 딱 다음 한 수입니다. 지금 저렇게 두기사가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이제 뭐 이곳에서의 그 집의 라인만 정리된다면은 다 둔 거잖아요. 네. 거의 중앙 쪽 승부처가 끝이 나면 물론 이제 끝내기 수순에서도 어려움은 분명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구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대한 복잡할 수 있는 변화에서 포인트를 따내는 것이 그만큼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쪽은 정말 찬스가 없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중앙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합니다. 끊어요, 일단. 뭐 끊는 건지 여기 돌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 자세에서 뭐 이겨 있다면 불만은 없지만 여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흙이 자연스럽게 여기 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있는 자세 이 자세는 너무 환상적이거든요. 네. 여기가 백이 먼저 뚫는 것과 흙이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좀 견디고 타개하는 방법이 없을지를 그려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집으로 상당히 앞섰던 것은 여기가 이 정도로 많이 난다고 계산하진 않았었거든요. 타협 쪽으로 계산을 해보죠. 흙이 이어서 집을 만들었을 때요. 네. 여기가 되고 지금 어떻게 타개하는 게 정수인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러고 여기나 아니면 한 칸 정도 이렇게 타개를 하고 흙이 있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백이 한 63에서 중앙입니다. 한 66 정도 나고 있습니다. 흙은 여기까지 29이고요. 여기까지 47. 이거는 막상 집으로 해볼 만한데요. 지금 한 여기까지 70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69나 70 정도. 100선으로 끝내기니까 100이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거대한 집 모양을 형성하면서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막장보다 지금 여기도 써요. 이거는 흙이 받는 여하에 따라서 버틸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눈 모양을 확실해 두는 거죠? 네. 여기를 두면 이 단수까지도 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받기에는 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여전히 신경 쓰이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 단수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쪽 젖히는 게 막히는 끝내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니까요. 그럼 흙이 받는다면 늘어서 받아야 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흙이 지금 여기 넣는 게 싫다고 이쪽으로 받으면 박장구단이 한 번 더 여기를 치받아 버리고요. 막을 때 이제는 없었던 반집, 반눈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여기 버텨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수가 정수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를 늘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버틴다고 보면 여기 한번 어떤 진행일까요? 여기를 찔러서 버티면 흙도 이제는 뭐 2판 4판이니까 여기를 급소를 찔러 들어가고 네. 여기서는 한 수 한 수가 눈이 캄캄한데요. 백이 여전히 남아있는 여기 끊는 수를 노리면서 이런 데 갖다 붙이나요? 갖다 붙이고 나가면 하나 더 밀고 늘 때 이렇게 끊는 수를 노리면서 타개를 해나갈 때 이 자체도 어렵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백은 그냥 여기 한 칸 띄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 한 점을 생포하는 것과 여기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한 점이 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에 여기 치중간수 자체가 급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폭넓게 이제 공략해 간다면 이 싸움 어떨지. 제가 볼 때는 이 사활 승부 거의 5대5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박정환 구단이 흙이 여기를 받았을 때 그냥 한방 승부로 가느냐 아니면 끝내기 승부로 가느냐 딱 그 선택이 남아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또 다른 전략, 제3의 전략을 선택한다면 이런 건 있겠습니다. 어딘가를 한번 지키고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여기 어딘가 흙돌이 있어야만 여기를 이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끊는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끊는 것만 선수가 돼도 최소한 여기 끊을 때 좀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지키고 나서 흙이 여기 당장은 있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다음에 찔러 들어올 때에 따라서 이제 타개를 하는 뭐 그런 흐름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결국은 수읽기도 수읽기지만 어느 정도는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형태라서요. 모든 수를 다 읽어보기에는 또 이 제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 일감은 여기였는데요. 지금 신진서 구단은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네. 이쯤에서 인공지능을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요. 네. 아직 참고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느는 수 말고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네. 다른 게 아예 안 보여서 너무 이 수밖에 안 보여서요. 신중합니다. 결국 이 바둑에서의 싸움은 흑이 여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이 중앙 공격을 통해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이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저지하느냐 딱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타개라기보다는 이곳의 타개와 더불어서 이 약점을 흑이 어떻게 지키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중항에서 흑이 집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집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아까 여기를 이을 수 있을 때 바둑이 미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잇지 못하는 것과 이을 수 있는 것은 뭐 한눈에 봐도 한 10집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 결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서 어디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집 차이이긴 한데 여기 치받는 걸 생각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들여다보는 게 꽤 찜찜함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을 때 나중에 여기 백이 맞고 끝내기 했을 때 여기 젖히는 뒷맛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가만히 느는 게 정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보다는 수읽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 신진서 구단이니까 분명 제가 보지 못한 뭔가를 아마 판단하고 있는 시간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도 이 받는 수 중에서 생각을 하겠죠. 네. 방금 전에 수읽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일단 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밀어놓고요. 그냥 받는 수는 아니네요. 이거는 완전히 여기서 그냥 승부를 걸겠다는 승부수입니다. 지금 상변이 다치는 걸 감수하고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네. 이 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습니다. 박정환 구단 이 수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끊으면요. 흑이 이 한 점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살리면 여기를 젖혀서 어떻게 응수를 해도 백이 여기 미는 게 선수가 되면서 여기 젖히는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실전처럼 한 점을 포기하고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를 따내면 이쪽을 잇고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를 막히면
지금 완전히 상변이 초토화되면서 지금 잡으러 가는 이게 되나요? 제 느낌으로는 흙이 무리입니다. 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뭐 이것은 공격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형세를 그만큼 비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인데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박정환 구단이 생각을 못했다고 해도 지금 손이 빨리 나오는 게 여기까지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를 둘 때에도 백이 지금 이쪽으로 다 선수이기 때문에 흑의 사화를 고려해서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싸움이 됩니까?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네. 저의 일감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승부가 좀 더 급박해졌습니다. 이제 장기전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타협을 좀 그려볼래도 그려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지금 뭐 쌍방이 전원 공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은 없고요.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타협이 될 때가 많긴 한데 맞아요. 이거는 정말 타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변에서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과 몇 집 차이 나는지를 판단해 보면 그냥 한눈에 봐도 거의 15집은 흙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이 엄청난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중앙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전히 인공지능은 참고도를 그려주질 않고 있고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흙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심 끝에 어떤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구상과 공격 수법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진행은 흙이 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여기서 흙이 여기가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네. 흙이 백도를 못 넘어가게 만들면서 지키는 거야 쉽지만 이렇게 지키면 나중에 여길 내려서고요. 차단하면 또 내려서는 게 선수입니다. 그럼 한 집이 또 낫네요. 네. 여기 한 집 나는 게 남아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흙이 좀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선으로 두는 건가요? 지금 저렇게 두었을 때에는 이걸 붙이면 여길 꼬부려서 좀 당하더라도 잡히진 않는 돌이다. 이런 판단이네요. 여기 붙일 때에도 지금 이렇게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단 집으로 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찝는 게 선수잖아요. 다음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찝어서 이쪽으로 한눈을 확보하는 그런 여지도 있고 이거는 흙이 무리 같습니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감싸주시는 네. 편이잖아요. 제가 감싸주는 편이라기보다 네. 제 자신이 좀 확신이 없어서도 그렇고 어떤 좀 해설자로서의 약간 치사한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네. 흙이 좀 무리 같습니다. 결국 타협의 길이 와도 집 부족이라고 느껴서일까요? 자, 과감하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리고 아니고를 떠나서는 신진서 구단이 아주 강력한 그런 공격력을 지금 과시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바둑 자체는 이 흐름이 더 재밌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제 느낌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이 공격이 무조건 강력하다 해서 공격 갔을 가능성보다는 형세를 좀
좀 많이 비관해서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법이 이것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네. 지금 손이 나왔던 곳은 날일자인데요. 지금 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같았는데요. 지금 여전히 여기 끊어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 한 점을 백이 공략해 들어올 때 흑이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찌르고 나서 이렇게 두면 계속 젖혀갔을 때 최소한 백이 여기 있는 게 여기 끊는 걸 봐서 선수거든요. 그럼 여기도 신경 써야죠. 여기 끊어지는 단점도 신경 써야죠. 그러면서 이 중앙 세 점을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된다면 날일자도 여기 네, 날일자도 없군요. 날일자도 여기를 두면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를 두면 다 틀어 막히잖아요. 그러면 흑의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넘어갈 수도 없고요. 넘어가면 끼워서 받을 때 여기를 끊어버리면 연결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럼 서로 감량한 처리가 됐을 때는 흑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백은 그때 이 한 점을 취하면서 이제 중앙 쪽의 모양을 넓혀가면 이런 데를 두면요. 한 칸 띄어서 끊어지는 단점을 방비하고 백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찝는 한 집을 없애야죠. 여기 한 점은 확실히 잡혔으니까 여길 찝어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백이 지금 여기도 선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모양을 넓힌다면 이 안에서 쉽게 잡히는 궁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 흙이 두텁기는 하지만 넓어서 그런지 백의 수가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이 중앙에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흐름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중앙에서 오늘 대국 승부가 가려지겠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이 좀 형세를 비관하고 한방 승부로 가기 위해서 정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뒤가 없는 싸움이 됐고요. 네, 여기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전체 백도를 공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도를 살면 백승, 잡히면 흑승, 국면은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흐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잡힐 가능성보다는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한 6대 4 정도 보시나요? 8대 2 정도로 보입니다. 8대 2까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한 점을 살리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 한 점 살리면 여기를 젖히면서 지금 중앙이 봉쇄되는 순간 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두든 아니면 지금 좀 급박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두든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다음에 끊는 걸 봐서 지금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싸움은 흑이 좀 곤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붙여도 이런 데를 젖혔을 때 여기도 신경 쓰면서 여기 끊는 것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흑이 이런 데 끊기가 만만치 않아요. 괜히 이런 데 끊었다가 지금 여기 늘고 받을 때 백이 여기 끊는 것과 이 한 점 잡으러 가는 것을 동시에 공략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두고 이런 데 갖다 붙인 다음에 이런 데를 끊어가면 그 양쪽을 모두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묘한 수법인데요. 이 흑도를 안 받으면 잡히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를 한 칸 띄어 나오면 백이 여기 찝어서
넘는 것을 방비할 때 이렇게 한 집 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흑돌도 살리면서 여기 반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서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평범하지 않은 수로 모든 것을 내걸고 마지막 싸움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면 백이 차단하자고 하면은 또 흑이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여기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끊고 받을 때 여기까지는 선수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도 아니라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흑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집으로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활에 모든 걸 걸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유리한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백은 할 수 있는 수법이 많죠.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 칸 뛰는 게 늘 선수이고요. 이렇게 젖혀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 모양이 사는 궁도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데를 두고 호구 칠 때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돌을 살리러 가더라도 꽤 궁도가 넓어 보이고요. 그럼 중앙에 웬만한 뛰는 수는 다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말무하는 수, 여기 두는 수, 1,000원짜리 한 칸 뛰는 수, 날일자 모두 이 약점을 흑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여기를 지킬 때 또 한 번 이곳을 두긴 둬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어떻게 진행시키는 게 가장 안정적인지 그런 걸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공격 오기 전에 백이 날일자가 급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이 이렇게 지키는 게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도 선수이고요. 넓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의 틀을 잡아가면서 지켰을 때 굉장히 백대마가 탄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한 5시간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제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서로 똑같이 시간을 사용했다 그래도 이제 각자 30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근데 서로 역시 다르게 시간 사용이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이제 8분 43초 뒤에는 초읽기에 몰리게 돼서 네. 네, 저 시간을 다 사용하면 이제 초읽기가 돼서 1분에 한 수씩 착수를 해야 하고요. 박정환 구단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1시간 정도의 생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중계진에서 현장 시간으로 넘기는. 바로 보여주시네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좀 보고 있겠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뭐 여기를 두고 붙이는 그 수법이 최대한 넓게 사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방에 바둑을 끝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백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 끊는 수는 웬만하면 결행은 안 할 겁니다. 이게 돼도 결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법입니다. 이렇게 두면 되기는 되나요? 여기까지 되고 이제 여기 미는 것도 선수죠. 백이 여기 끊어가면 여기 단수 치고 당장 한 수 부족으로 잡히기 때문에 백이 늘어야 되고요. 그럼 흑은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이제는 노출이 되니까 여기를 두고 백은 여기를 잇고 흑은 여기를 찝고
백이 여기를 지키고 이러면 딱 환상적으로 바둑이 역전이 되죠. 여기가 끊으면서 중앙이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이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끊는 수는 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참 신진서 구단이 1인자를 넘어서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정말 타고난 그런 재능이고 박정환 구단도 타고난 재능이니까 네. 이 충돌이 앞으로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바둑 흐름과 이 두 기사의 어떤 입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 한 장면이 조금 떠오르는데요. 좀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기사라서 그런지 항상 좀 옛날이 떠오르는데 네. 그 이창호 구단이 왕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세돌 구단이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결승 1국의 내용이 이세돌 구단이 흑번이었고요. 이제 1인자였던 이창호 구단과 1인자의 아성을 뒤흔드는 그런 이세돌 구단의 입장이었는데 1국이 정말 잡힐 것 같지 않은 대마를 이세돌 구단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오버랩 되는 지금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의 현재 한국 랭킹 1위 아성에 도전하는 물론 이제 전달의 한국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네. 차세대 1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런 신진서 구단의 입장과 지금의 대국 내용 이런 면에서 그때 장면이 조금 떠오르네요. 두 기사가 3월 랭킹 점수로만 본다면 점수 차이가 한 7점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점수 차이가 7점이면요. 정말 근소한 차이입니다. 이게 두 기사가 그 랭킹 점수가 똑같을 때 네. 바둑리그에서 만약 대국을 한다면요. 이기는 쪽은 14점을 가져가고 지는 쪽은 14점이 깎입니다. 그러면 세계 대회면은 점수가 더 높은 거죠? 더 높죠. 그냥 예선전 한 판을 두더라도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점수 차이니까 정말 근소한 차이고 사실상의 그 최근 추세에는 공동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7점이란 차이는 아주 근소한. 네. 하긴 두 선수가 점수가 9,900점이 넘으니까요. 네. 사실 7점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기전의 예선전을 뒀을 때 똑같은 랭킹 점수를 가진 기사가 이기는 쪽이 한 7점 정도 가져가고 지는 쪽이 한 7점 정도 뺏기거든요. 그럼 안팎으로 14점 차이 나니까 만약 네. 두 기사가 대국을 한다면 가장 그 작은 기전 혹은 뭐 제한 기전 이런 거에 예선에서 뒀을 때에도 그 판에 따라서 1위 자리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을 두 기사 중에 한 명이 우승한다고 하면은 만점 돌파도 이번 달에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몇 등급 기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애매한데요. 사실 만점이 예전에 비해서는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게 이미 박정환 구단은 만점을 돌파한 적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두 기사 정도라면 언제든지 만점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자이고 뭐 그 정도의 점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전성기 시절에 이세돌 구단이 만점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만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 9,900점 근처까지는 갔는데 만점에 육박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후대 1인자가 된 박정환 구단이 결국은 이제 뛰어넘어서 네. 만점을 돌파를 했죠. 만점을 돌파하고 유지하려면은 거의 뭐 승률이 한 90%는 돼야 되는 건가요? 뭐 누구랑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근소한 신진서 구단과 뭐 주구장창 대국을 한다면 한 5, 60%만 돼도 이제 점수가 유지가 되겠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대국하는 기사들은
뭐 대부분이 인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박정환 구단보다는 점수가 낮은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기면 점수가 많이 깎이고, 이기면 점수가 조금 오르고 지면 많이 깎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승률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세계 대회도 거의 매월 참가하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네. 최근에 이 한중 통합 랭킹이 이제 논의가 꽤 오랫동안 돼서 한 1년 정도 논의가 돼서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연기가 중국 측의 사정으로 좀 미뤄진 상황인데요.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제 한중 통합 랭킹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랭킹 1위, 2위, 3위까지는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한중 랭킹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의 커제 미위팅 그리고 한국의 박정환 신진서 구단이 그 한중 통합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랭킹 표가 나올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뭐 자국의 리그전에 대해서는 점수를 비슷하게 주는 걸로 네, 뭐 가는 건가요? 그런 거를 놓고 이제 1년 동안 논의가 됐었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전별로 가중치를 이제 다 다르게 둬서요. 한 12단계 정도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게 1등급 기전이냐, 2등급 기전이냐, 3등급 기전이냐, 또 예선이냐, 본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또 제한 기전도 있고요. 상당히 그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은 좀 여러 단계를 놓고 그러니까 큰 시합에서 이겼을 때 많이 점수를 획득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바둑계의 정서였다면 중국은 아니다. 그냥 예선전이나 네, 세계대 결승이나 똑같은 바둑일 뿐이다가 이제 중국의 바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좁히려고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쟁점은 상당히 많죠. 뭐 기본 점수를 어떻게 하고 뭐 이겼을 때 졌을 때 몇 점씩 가져가는 시스템이 돼야 할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의 성사 직전까지 한 99% 성사가 됐다가 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 기원의 이제 총수인 가장 높은 쪽에서 그 실무진에서 정한 것을 좀 반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통합 랭킹이 나오면 뭔가 자꾸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기사들도. 궁금하죠. 과연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중국 바둑계에 속해 있다면 나의 몇 랭킹은 몇 위인가. 위인가. 예. 특히 뭐 젊은 신예 기사들이나 인류 기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같이 랭킹을 시행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바둑계가 지금은 같이 통합 랭킹을 했을 때 뭐 위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제대 경쟁력 그 성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뭐 자국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바둑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국 일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은 제공하겠다. 하지만 한중일 통합 랭킹으로 가기에는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이 올해로 3회째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회 방식은 매회 달라졌지만 올해에 좀 일본 팬들이 기대하는 바가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전에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점점 더 이제 기대를 걸게 만들게 되는 부분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단 약 한 1, 2년 전에 그때만 생각해도 일본 기사가 세계에 대해서 우승하는 것은 최소한 한국의 바둑팬 혹은 전문가들 또 중국의 바둑팬과 전문가들은 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일본에선 무적이지만 세계 대회에서 본인과 비슷하거나 본인보다 조금 앞섰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을 계속 연파하면서 우승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LG배에서 결승까지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열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시아오라오 선수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일본 바둑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일본 바둑 자체가 국내 대회 상금이 크고 또 국내 대회 스폰서를 좀 더 이제 의식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세계 대회보다는 국내 대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요. 그래서 국내 대회 도전기 일정과 세계 대회 본선 일정이 겹치면 그 일본의 탑 기사가 출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세계 대회 출전을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세계 대회 경쟁력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일본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이야마 유타 구단을 필두로 해서 그 인터뷰에서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엔 잘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프로 입단하는 기사들도 예전에는 뭐 명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본의 탑이 되고 싶습니다를 이야기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조금 이제 점점 문화가 바뀌면서 세계 대회에 대한 기대를 일본도 걸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바둑 챔피언십도 사실 지난해까지는 초청전 방식으로 치러져서 출전하는 선수가 6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래도 예선전을 치르면서 지금 진행을 할 만큼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점도 일본이 좀 세계 바둑계를 의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선전이 정말 뭐 어벤져스였죠. 이게 과연 예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예선이라는 호칭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선에 앞서서 국내에서도 선발전을 치렀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을 예선전으로 봐야 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대회만 놓고 보면 예선에 이제 한중일의 탑 기사들이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20명의 선수가 나왔고 뭐 한국, 중국에서도 탑 랭커들만 추려서 이제 총출동했기 때문에 예선전이 뭐 엄청난 그런 뭐 세계대 우승자 출신이나 우승에 도전한 선수들이 많을 정도의 퀄리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기획했던 이번 대회 예선전만큼은 좀 실패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대실패였죠. 일본이 1회전에서 전패를 당했습니다. 예선전에서 한 명의 선수도 일본이 티켓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요. 네. 지금 시드를 받은 선수가 2명 딱 본선에 진출한 게 다였죠. 그러니까 뭐 본선에 못 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면 예선에서 너무 적게 뽑았어요. 예선에서 2명의 선수만을 뽑았기 때문에 일반조 2명 그리고 이제 시니어조에서 한 명의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조금 예선전 자체가 좀 통과하기는 어려울지라도 1회전에서 전멸했다는 것은 일본 바둑계도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1회전이면은 네. 한 판 두고 떨어진 거니까요. 그것도 뭐 수십 명의 기사가 참가했는데 한중의 인류들에게 단 한 명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이 수도 일단 탄력 면에서는 꽤 안정적인 수죠. 어차피 앞서 보여드린 여기를 한 칸 띄고 붙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차피 여기를 붙였을 때에도 흙이 여기만 가지 않는다면 백에게는 여기 한 칸 뛸 기회가 있고요. 흙이 여기를 간다면 백이 이쪽을 잇는다든지 뭐 1000원짜리에 치받는다든지 하면 돌 모양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백은 여기를 한 칸 띄어도 흙은 차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를 둬도 이렇게 잡으러 와야 합니다. 그럼 이거 뭐 잡힐 돌이 절대 아닙니다. 흙이 이렇게 공략을 하면 백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고요. 호구를 치면 아직 여기가 넘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 치면 이미 여기와 여기 끊는 게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심진서 구단 괴롭습니다. 지금 시간이 8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이렇게 공격을 가는 입장에서의 8분은 8초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상대의 전정면에서도 상당히 뒤처져 있고 항상 이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신진서 구단인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하면 평소보다 조금 조급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 시계를 보아하니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1분 초읽기 5회거든요. 지금 저 시계를 보시면 박정환 구단 쪽은 그냥 제한 시간 그대로 40분 47초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신진서 구단의 시간이 앞에 5라는 숫자가 있고 뒤에 이제 초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에 5라는 숫자는 초읽기 남은 횟수입니다. 자, 지금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숫자가 4로 바뀌었네요. 네, 하나 줄어든 것이고 지금 저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60초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또 이제 3이 되고요. 시간이 초읽기가 하나하나 줄어드는데 일단 당장 착수하지 못했고 시간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곤혹스러운데요. 지금 어떻게 해도 잡으러 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백이 산다면 그 전에 상변이 초토화된 게 도대체 몇 집의 가치가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면 받고 나서 어차피 백의 입장은 이쪽 부근과 이쪽을 맛보기로 해서 살려는 것이니까 여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최소한 남아 있고요. 이쪽 부근을 놓고 보면 흑이 이쪽으로 잡으러 왔을 때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순간 여기 끊는 걸 보고 있고 또 여기 장문으로 씌우는 걸 보고 있고 흑이 공격 가기가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네. 자, 일단 한 점을 움직입니다. 지금 막으면 네. 지금 2점 잡혔거든요. 신진서 구단 생각은 어차피 백이 여기가 항상 선수라고 본다면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좀 급소 위치니까 하나 교환을 시켜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인데 이거는 흑이 좀 그로기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을 젖혀도요. 백이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요. 늘면 여기를 이어도 이렇게 차단하면서 다 잡혔습니다. 2점은 일단 잡혀있는 채로 흑은 이쪽 부분을 차단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공격을 가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두어가면서 집을 내는 것과 이쪽으로 두어가면서 집을 내는 걸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네, 지금 어떤 공격을 보고 있나요? 지금 아마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두고 여기는 이제 한 집이 나지 않잖아요. 백이 아까는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오고 치면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미리 찔러둔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쉽게 사는 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여기서 한 집을 내는 걸 방해하는 그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은 반대쪽 있는 쪽으로 자리인가요? 여기를 이었을 때는 치받아서 이제 이쪽 승부로 가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사는 게 없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간 것은 여기를 두고 지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안쪽에 근거 자체적으로도 사는 걸 판단해 보는 그런 쪽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 찌르는 게 선수라서 흑이 뭔가 반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시 손이 돌아갔네요. 네. 시간적 여유는 많죠. 여기를 잇는다면 흑도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지키면 여기로 돌이 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공격을 가려면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그 승부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형태면 살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쉽게 생각했다가 여기를 한 칸을 띄고 흙이 젖히면 끊고 그럼 흙이 이제 여기를 하나 이어두고 여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네. 여기를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 백이 한 집을 낼 수 없다면 바둑은 역전이죠. 다 잡혔습니다. 돌통으로 계속 손은 가는데 착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뭐 굉장한 그런 플러스 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한두 집 손해나 이런 게 승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느냐 잡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의 시간은 한 5분 주어진다면 5집을 내고 바꾸고 싶은 그 정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 시간이 꽤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냥 뭐 집 계산이 아니라 사활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붙이는 수. 맥점을 구사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수의 의도부터 살펴보면요.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지금 치 받는 수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치 받고 이게 됩니까? 치 받고 이렇게 끊어가는 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여기 찝어갔을 때 좀 판단이 어려운데요. 받으면 이렇게 돌파하면서 지금 이으면 여기 끊어서 잡히죠. 그럼 백이 안 되고요. 반대쪽으로 치받는 것은 박정환 구단의 의도가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두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나가면 네. 이렇게 받아서 흙이 여기를 또 한 번 받는다면 이제 이쪽 부분에 한 집을 낼 때 이제는 이런 데가 다 호구 모양이 되면서 훨씬 쉽게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백돌이 이제 여기 이어져 있는 채로 여기 한 집을 내려가는 것과 지금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흙이 우측으로 느는 게 일단 일감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준비한 수가 궁금합니다. 치받는 건 안 됐고요. 아니요, 안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둘 때 그냥 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제 여기를 붙이지 않고 여기를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늘었을 때 좀 활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많은 활용을 만들기 위해 붙이고 있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받아서 일단 보강을 해뒀고요. 네, 뭐 여기까지는 필연의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중앙 쪽에서 한 집이 나느냐 못 나느냐인 거죠. 네. 네, 이제 대국은 사활 승부로 좁혀졌습니다. 과연 중앙에서의 백의 사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월드바둑 챔피언십 준결승전,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이제 끝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활이 과연 어떤 식으로 끝이 나느냐, 바로 승부와 직결되겠습니다. 자, 치받는 데까지 진행이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수가 여기 치받는 수였고요. 막상 백도 한눈에 이렇게 사는 게 딱 들어오진 않습니다. 백이 굉장히 좋은 싸움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네. 백이 그냥 붙인 게 약간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서 이제 먼저 날짜를 가고 여기 지킬 때 이제 갖다 붙이는 수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떤 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구부려서 미는 것도 안형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요. 네. 여기가 선수가 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선수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손은 한 칸 띄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한 칸 띄고 여기를 젖힐 때 그때 여기를 밀어갈 생각일 것 같아요. 네, 한 칸 띄었고요. 이제 젖히는 수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그쪽까지요. 박정훈 구단 아예 지금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까? 일단 뭐 빠르게 착점하니까 네, 착수하는 데까지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읽기 상황이 신진서 구단도 속도가 빨라요.
이쪽과도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못 살아 있다는 거네요. 여기는 아예 그냥 배제한 채 자체로도 뭐 거의 백이 살아 있을 법한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배제한 채 수익기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위험해지다 보니까 박정우 구단이 이쪽으로 상전을 풀어갑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 두 점을 백이 잡았기 때문에 한 집을 더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두고 먼저 여기를 갑니까? 먼저 이쪽을 두고 흙이 안 받으면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찔러서 세 점을 살리면 여길 집어서 반쪽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치중을 들어가는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좋네요. 제가 못 본 수가 있네요. 여기를 두고 여기 먼저 치받으면요. 흙이 여기를 살리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끊어서 뒤로 쭉 돌리면 백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응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흙이 여기를 받아주면 뭐 이렇게 막거나 해서 받아주면 여기를 찝을 때 이렇게 잡으려야 되는 흙이라면 여기가 반집밖에 없고 여기 치중 갔을 때 선수로 한 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넘어가는 것과 이쪽 찌르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잡혔습니다. 이곳이 사활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네, 먼저 그쪽 수순을 밟아가죠. 지금 저곳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큰일 납니다. 여기를 두면 흙이 찝으면서 여기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자체로는 백이 공격 가는 자세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반대쪽 한 집을 내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 중앙을 공격 가는 건 좀 무리였네요.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을 딱 치받으면 다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돌파당하면서 잡으러 갔던 게 여기서도 백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두 집 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있었다면 이거는 흙이 절망적입니다. 뚫렸을 때 흙이 상변을 받았는데도 잡힌 격이니까요. 지금은 흑돌을 살리기 위해선 백돌 공격을 포기해야 되고 백을 잡으러 가면 흙이 위험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저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은 지금은 좀 여유를 부린다고 느껴지네요. 표정에서도 좀 대조적이고 실제로 거의 승부가 났습니다. 네. 저는 여기만 놓고 보니까 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위험하게 두지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돌을 걷었죠. 네, 지금은 당장 이제 잡으러 갔던 게 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곳을 지금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두 기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진서 구단이 이야기했던 게 여기 잡으러 간 게 결국은 무리였기 때문에 뒤로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 마늘모를 두기 전에 이쪽을 먼저 건드려서 실선처럼 끊어지는 걸 방비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이 뒤이어서 또 한 번 여기 젖힌 수로 먼저 중앙 공격 가는 편이 낫지 않았냐 이제 여기 교환을 하기 전에요. 그거를 말했고 신진서 구단이 뒤이어서 이제 여기에 누른 수 이 완착 지적을 했습니다.
눈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신진서 구단이 좀 급하게 잡으러 갔던 게 결과를 빠르게 나오게 한 느낌이 있네요. 네, 대국 끝이 났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불개 승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 초반에 좀 실수가 있었던 거를 계속 안고 가다가 좀 부담이 생겼나 봐요. 네. 초반에 워낙 고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좀 형세를 비관했던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 어제 대국에 이어서 오늘도 완벽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네,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회 3연패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자, 아직 준결승전 한 판 끝나지가 않았어요. 커제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이 바둑 뭐 종국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 거죠? 저도 한눈에는 파악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잠깐 파악할 시간을 주시면 네, 최대한 네. 빠르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은 초읽기 2회가 남아 있고요. 커제 구단은 생각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네요. 지금은 전투보다는 그냥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그 승률 그래프를 보면 커제 구단의 승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초반을 봤을 때만 해도 이야마 유타 구단이 조금 편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네.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다시 한번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결승전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석을 백은 3개를 따내고 있고 흑은 2개를 따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가리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사석까지 13집이고요. 서른 집에 백집이 한 60 정도 날 것 같아요. 흑은 사석이 2개고요. 흑집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지금은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반면 15집 정도 커제 구단의 승리입니다. 흑집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이 정도 차이라면 뭐 돌을 걷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니까 커제 구단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쪽 북은 뒷맛을 뭔가 노리지 못하면은 뭐가 없어요. 약간 뒷맛이 나쁜 이쪽 부분만 커제 구단이 잘 막아낸다면 커제 구단의 승세이고요. 게다가 지금 시간도 커제 구단은 좀 여유가 있고 이야마 유타 구단은 초읽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끝내기를 그냥 좀 안전하게 처리만 해도 흙은 괜찮은 거네요. 네, 지금 흐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당해도 뭐 최소 10집 이상의 흙이 앞서 있는 형세라서 지금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좀 힘든 상황이네요. 이제 뒷맛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단수가 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여기를 돌파해서 끊을 때 이쪽 끊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내야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뒷맛을 노리는 것인데 이쪽 부근의 백돌도 다 자충에다가 끊어지는 게 남아 있어서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두면 아예 그냥 여기까지도 이제 둘 의향으로 거기를 빈 삼각으로 두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노리는 것도 여기서 흙이 이쪽을 이어준다면 한 수가 빠른데 뒤쪽을 메우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점을 잡으면 뒤에서 다시 한번 단수 치고 뒤에서 치면 네, 지금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대국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변 쪽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실수했다라는 그쪽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둑은 중반까지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좀 우세한 순간이 많았던 바둑인데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변과 우변을 둘러싼 접전에서 커제 구단이 승기를 휘어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바둑도 사실 초반부터 제대로 봤더라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두 기사의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양국의 대표 기사라는 상징성 그리고 기풍적으로도 치열한 전투형의 기사들이기 때문에 대국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보로라도 꼭 저도 보고 싶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보를 보시면 네. 꽤 많은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바둑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여기 중앙에 세 점은 흙이 잡고 있지만 여기 지금 한 집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이 전체 흙대마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전에 흙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저희가 봤는데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좀 더 강렬하게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커제 구단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제스처로 봐서는 꽤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커제 구단도 손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네. 지금 전체가 위험하다 뭐 이런 판단인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야마 유타 구단은 그래도 흙이 살 수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서로의 주장이 서로를 대변하고 있네요. 근데 방금 전에 진행은 이야마 유타 구단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흙이 살 수 있었던 형태이고 네.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일단 자체적으로는 백이 방어가 가능한데 이제 반대쪽 끊고 머리에 가려져 있는 그쪽 부분을 이용해서 흙이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백은 우측의 집 모양을 많이 확보를 하고 흙은 대마를 살리고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전보다는 이 진행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국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두 대국자가 이렇게 하고 나서 개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판단해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제 두 대국자가 복귀를 시작을 하니까 기자분들도 굉장히 분주해져서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커제 구단이 자기가 좀 후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나서 고개를 흔드는 것은 네. 보통 이제 여기서 좀 이상했다, 이 교환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지금 두 대국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귀를 유추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네요. 보통 저희가 이제 대국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히나 이제 한국 기사가 아님에도 어떤 제스처만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흐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역시 바둑은 수담인가요? 네,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커제 구단 뒤편에 취재진이 많길래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마 유타 구단을 찍으려고 다 커제 구단 뒤쪽에 있었던 거군요. 네. 지금 이제 다르게 잡으러 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걸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처음에는 이수로 잡으러 가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수로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치고 있고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돌파를 해서 흙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두 기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여기를 둘 때 여기 젖히고 끊는 수를 이야기해서 살고 백은 집을 내고 그 타협을 보다가 그게 아마 백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밀지 않고 다르게 살러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민수가 아닌 부친수로 어떻게 되는지를 두 기사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제 구단이 제스처가 미는 것보단 붙이는 거라는 건가요? 네, 딱 여기로 돌을 옮긴 다음에 손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네. 그 다음에 붙이는 수를 이야기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옳은 것 같다라는 그런 제스처이고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기사들끼리 대국을 하다 보면 특히 복귀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중국 기사들이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복귀를 통해서 어느 수순을 진행시킨 다음에 흑돌과 백돌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서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했을 때 네. 누구로 둘 거냐. 지금 이 진행이 흑이 좋은 것 같냐, 백이 좋은 것 같냐 이거를 오, 기발한데요? 흑과 백돌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상대에게 네,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귀엽기도 한데요. 그리고 흑이 좋을 때는 이제 흑돌을 또 집어서 저렇게 옆에 널브러져 있는 돌이 있잖아요. 네. 흑돌을 집어서 이렇게 상대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그게 지금 이변한 흑이 좋은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끼리도 이걸 패러디해서 그냥 좀 개그 삼아 네. 이제 대국이 끝나 복귀하다가 이렇게 우리끼리도. 네, 하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은 있긴 한데요. 보통 대국보다도 이렇게 연구회 할 때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몇몇 재치 있는 기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또 아예 다른 변화 쪽으로 가서 다시 네.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지금 복귀하는 장면만 봐도 중앙과 하변에서 얼마나 거대한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이 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변을 넘어서 하변의 수순까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커제 구단의 불계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커제 구단 대단해요. 네, 이렇게 결승전 멤버가 확정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단히 좀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초반에 좀 어려운 정석 진행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호각이었을지라도 그 직후에 있었던 신진서 구단의 약간의 좀 경솔한 실수 물론 이제 그 실수로 만든 것은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니까 실수로 만들 수 있었지만 당연한 선수라고 했던 것을 박정환 구단이 반발하면서 거기서부터 박정환 구단이 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이 그 뒤로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귀엽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결국은 바둑을 어느 정도 이제 승부로 이끌어내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좀 더 참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장면에서 네. 좀 때이르게 승부를 걸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정확한 타겟 그리고 수익이 휘말리면서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내일은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이 한 번 더 성사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기사 모두 지금
3일 연속 이제 제한 시간 3시간 기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요. 네. 내일 이 체력적인 면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초반은 모르겠습니다. 초반이 아니라 제 경험상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연이어 대국을 펼쳤을 때 어떤 집중력이 떨어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오늘 정말 푹 쉬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해서 좀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결승에 임했으면 하고요. 정말 이 바둑계 라이벌들이 역대 많았잖아요. 네. 창하오 구단과 이창호 구단, 네이핑 구단과 조은영 구단, 이세돌 구리. 또 한 번의 이 운명의 라이벌을 저희가 지금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박정환과 또 커제가 만났고 진정한 세계 챔피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결승전 역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되니까요.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